계엄 1년, 국민의힘에선 송원석 원내대표가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의원 107명을 대표해서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 107명 국회의원들을 대표하여 지난 1년의 시간을 반성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투톱의 메시지가 너무 달라요? 이게 역할 분담인가요? 제가 취재한 걸로는 역할 분담이 맞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 지지층, 기존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들, 그러니까 중도층을 포함한 메시지를 내라는 식으로 얘기를 냈는데 그래도 아쉬운 거는 장동혁 대표의 어떤 입장 표면이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 권영진 의원이 아마 최근에 엄태영 의원하고 조은희 의원하고 이성건 의원하고 장동혁 대표를 좀 면담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장 대표가 들어와서 당이 그래도 그동안 친한 친윤의 갈등 부분들은 상당히 어떻든 간에 잠복해 있긴 하지만 안정화됐고 또 대여 투쟁의 깃발도 잘 들었는데 그러나 국민들이 우리 당에 대한 평가, 지지는 지금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들을 계속해서 볼 때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 그리고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 동안 거의 요지부동이다. 그러면은 이대로 가서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겠냐.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 권력 내주고 그리고 국회의원 권력 내줬는데 지방 권력까지 내주면은 완전히 좌파들이 다 득세하는 이런 나라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이제는 조금은 새롭게 가야 될 같다라고 해서 새롭게 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큰 기조는 우리가 계엄에 대해서 미리 막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이거는 사과해야 된다 진솔하게. 그리고 아프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주도 세력가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절연한다라는 걸 선언하고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된다. 재창당에 버금가는 당 혁신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가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기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을 들으셨어요? 예, 했는데 장 대표도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매일매일 고민을 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고 또 12월 3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 계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해답이 없다가 12월 3일 날 아침에 올린 게 그거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이랬던 부분들에 대한 사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실망했고 아마 그걸 보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날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메시지를 미리 준비는 시켰는데 발표를 해야 된다 할지 안 해야 될지는 결정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새벽에 올리고 그리고 저희들 이제 초재선들을 비롯한 25명이 12시에 발표가 있다고 하니 11시에 좀 서둘러서 발표를 해서 좀 장 대표 메시지 톤과 조금 다른 결과적으로는 뭐 역할 분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한테 좀 실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동혁 대표도 권영진 의원하고 그 재선 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하고 계신 건 알고 계세요? 왜 불쾌하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권영진 의원하고 그 이성건 의원, 조은희 의원 그리고 엄태영 의원이 만나고 나서 그게 언론에 알려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사과 문제도 물밑에서 충분히 조율해서 하면 되는데 왜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사과를 희화화시키느냐. 나를 더 사과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해석하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신 거고 대표하고 만나는 부분들이 그 전날 전화해서 그렇게 잡혀진 일정인데 이게 우리가 만나는 거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대표실에 갔는데 앞에 언론인들이 쫙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물었어요. 예. 야 이거 어떻게 리크했냐 그랬더니 대표 일정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공개가 돼서 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공개한 거라고는 그 절대 생각 오해가 없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동안 언론들이 나왔을 때도 뭘 얘기했냐 묻길래 이거는 대표하고 우리하고 소통의 예의다. 여러분들 상상에 맡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뭐 압박하듯이 뭘 얘기했고 우리가 먼저 만나는 걸 릴리스하고 언론에 새 나가고 이거는 아마 장동혁 대표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을 텐데 이게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제가 주목하는 것은 비상계엄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이 입장에 정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할 때 그 논리예요. 그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하나는 뭐 보완하는 입장이 아니라 서로 모순되는 입장이다는 서로 충돌하는 입장 두 개를 내놓고 이쪽도 잡고 저쪽도 잡는다. 이 국민들이 딱 보면 이거 뭐하냐? 장난하냐? 우리가 바보냐? 이렇게 보고 더 기분 나쁜 문제거든요. 지금 아마 제가 보건대는 장 대표가 저렇게 취하는 스탠스가 제가 좋게 해석하면은 중도 실체론의 오랜 논쟁이에요. 과연 중도란 게 실체적으로 있느냐? 중도는 없다. 그러니까 나경원, 장동혁 이 두 분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중도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수 결집, 지금 아스팔트 보수도 뭐든 딱 결집하면은 가면은 중도는 따라와서 선거에 이길 수 있다는 거고 저 같은 사람들이 오랜 정치 경험이나 여론의 흐름을 볼 때는 중도란 건 분명히 있는 거다. 그리고 중도층을 위한 외연 확장 전략은 보수 결정권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제는 그걸 할 때다. 이걸 지금 하지 않으면은 때를 놓치게 된다. 이런 관점인 거죠. 저는 잠깐 진 교수님께 궁금한데 철학 교수니까 중도는 없다라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도는 없다. 제가 처음에 그 조국 사태 때 처음에 글쓰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썼던 글이 그거거든요. 민주당의 어떤 당직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중도는 없다라는 레이코프 책을 읽어보면 중도는 없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결론은 중도와 이념이 없는 거지 중도층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책은 안 걸 읽었구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